안녕하세요. 영어는 조이다. 영초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2021학년도 수능 영어 대비 5 기출어법 실전 문제 풀이편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수능 어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앞부분에 자주 나오는 어법 베스트 5를 촬영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실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법에 감이 잡힌 학생들은 바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전 어법으로 어법을 다루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어법이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지금 기본 강좌로 깔고 있는 그 베스트 5 기본 어법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킵하면 3등급 된다는 말을 써놨습니다. 그렇죠? 스킵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법은 빈칸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어법은 100% EBS 직접 연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EBS 공부 열심히 하시면 어법 문제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에 실전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스트 5도 촬영 중에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5개년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들을 가지고 실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 29번 출제되어 있고요. EB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33번 빈칸 추론 문제가 직접 연계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항상 수능을 한 2달? 한 달 정도 앞두고 수능 완성 출제 예상 파이널 20선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편, 실전편 전 범위에서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20선을 뽑아서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선생님이 요 5회 33번 문제를 예상 문제로 뽑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용 기억 갖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문제 푸는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2020학년도 문제는 어떤 문제였나? 그리고 얼마나 난이도가 있었나? 뭐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맞췄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방식대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법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알죠? 앞에 speculation부터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밑줄을 보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처음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확 빠진 상태에서 바로 실전으로 가니까 뭐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개념이라든지 또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또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풀이 방식을 가지고 갈게요. 일단 우리가 rely라는 단어를 딱 보게 됩니다. 그럼 rely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rely on, 의존하다, 의지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 동사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문제는 결국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면 자, rely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 동사 아니냐? 그렇죠? 동사 문제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얘를 갖다 무조건 rely on 잡아놓고 동사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동사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동사라고 한다면, 자, 동사라고 딱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동사 문제 푸는 방법이 뭡니까? 수일치, 그 다음에 태, 시제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던 수, 태, 시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최근에 시제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수일치하고 태 정도로 잡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일단 동사인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주어 찾고요. 동사 있나 확인해 보시고 동사가 없어. 그럼 네가 동사야. 그러면 이제 수일치하고 태만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앞으로 가볼게요. speculation 뜻 몰라도 상관없어요. TIO에 붙으면 명사고요. 또 EBS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speculation 하면 고찰이란 뜻입니다. 그럼 일단 주어는 잡혔고요. 자, 동사 맞나 확인해 볼게요. about 전치사 나왔으니까 전명을 잡아볼게요. abo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prehistoric art 여기까지 묶이네요. 선사시대 예술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고찰은. 자, 그럼 일단 주어는 잡혔고요. 그 다음에 rely on analogy에서 유사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동사 맞네요. 그럼 너는 동사네. 그럼 이제 동사로 확정 져줬으니까 뭐 따지면 돼요? 수일치. speculation 복수니까 동사 s 안 붙였고요. rely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수동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rely on 명사에서 명사에 의존하다니까 하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제는 다음 문장에도 다 현재형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확히 출제 의도는 너 동사로 파악을 해서 수일치, 태를 잘
따졌느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하자가 없네요. 그죠?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뭐 갑자기 생뚱 as가 나왔는데, 자, as를 보면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문장 구조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앞에 콤마도 보이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as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죠? as가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뭐 명사 나와서 뭐뭐로써 이렇게 쓰이죠? 그 다음에 또 as가 접속사로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접속사로 쓰이면 주어 동사가 붙어서 뜻이 다양하죠. 뭐뭐 할 때, 뭐뭐처럼, 듯이, 뭐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s가 호응 구조로 쓰이면 앞에 비교로서 as가 나오고 뒤에 as가 나오면 뭐뭐만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비교급이 나오면 여기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such a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호응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쓰였는지. 근데 일단 우리가 어법 문제 풀 때 콤마 나오고 콤마 나왔다. 이 콤마는 다 그냥 부사절, 삽입이니까 없다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그러한 이 search as 구조가 아닙니다. 콤마가 있으니까. 그러한 원시 사회들은, 그럼 얘가 주어고요. 자, tend 동사네요. view A as B 하면 A를 B라고 여기다니까 A를 B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지금 콤마 안에 있는 요 as 이하는 단독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 지금 as 다음에 봤더니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고요. 또 emphasize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뭘로 쓰인 거구나? 너 접속사로 쓰인 거구나. 그럼 해석상 스티븐이 여기에서 강조한 것처럼 강조했듯이 그러한 원시 사회들은 뭐 인간과 짐승, 동물과 식물, 그다음 뭐 생물의 영역이나 무생물의 영역 이런 것들을 통합되고 살아있는 총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더라. 물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너 as는 접속사로 잘 쓰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로 쓰인 거구나? 접속사로서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2번도 하자가 없네요.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이 이제 뭐 이 문제 풀어갈 때 여러분들 이제 아마 어법적 학습이 좀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베이스 한번 깔고 갈게요. 다른 짧은 문장을 가지고. 자, 이거 풀기 전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 풀어볼게요.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비슷한 거죠? 지금 앞에 콤마도 있고요. 자, 앞에도 보니까 여기도 콤마가 있었습니다. 그죠? 콤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ree of them이냐, whom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요. them은 일단 대명사예요. 그리고 which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장 구조상 주어 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또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문장에 동사 2개 쓰려면 반드시 접속사나 관계사가 하나 들어가 줘야지 동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구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them을 잡아버리면 them은 대명사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행이 강탈당했습니다. 주어 동사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them을 잡아버리면 그 은행이 한 무리의 남자들에 의해 강탈당했습니다. 그들 중 3명은 무장되어 있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잡아버리면 또 하나의 주어 동사가 돼버리니까 뭐예요? 접속사나 관계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them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 and를 써주면 접속사를 써주면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돼요. 자, 이렇게 접속사하고 대명사, 이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콤마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그대로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한 무리의 사람들, 그 남자들 중에 3명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three of them을 써도 해석은 되지만 문장 구조상 접속사가 없어서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three of whom으로 답을 써줘야지만 이 문장 구조가 맞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좀 바탕으로 해서 3번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시 넘어와서. 자, both of which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생김새가 관계대명사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앞에 콤마가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와도 하자가 없죠. 근데 만약에 앞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 그러면 관계사 쓰면 안 되죠. 주어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them이라고 하는 말을 써줘야 both of them이 돼야 그들 둘 다는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앞에 갔더니 바로 보이네요. 자, 이러한 경향의 두 가지 표현이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 다 나와 있죠? 하나는 의인화, 하나는 토테미즘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경향의 두 가지 표현이 바로 의인화와 토테미즘이야 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콤마가 끊어졌어요. 만약에 뒤에 동사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접속사나 관계사가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spread란 동사가 나와버렸으니까 만약에 both of them 이렇게 써가지고 이 의인화하고 토테미즘을 받아서 그것들 둘 다 이렇게 써버리면 말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장 구조상 접속사나 관계사가 없는 거잖아. 앞에 and가 있다라고 한다면 and both of them은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뭐라고요? 바로 관계사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콤마 위치는 선행사 집어넣어서 의인화하고 토테미즘 그 둘 다가 바로 이 원시 문화의 시각 예술과 신화를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문제 하자 없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구조 잘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왔죠? 자, 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inhabit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 개념 강좌하고 있는 베스트 5 중에서 항상 이렇게 ed가 나왔을 때 자, 잘 보세요. 밑줄을 봤을 때 동사에 이렇게 ed가 붙어 있으면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너는 동사의 과거형, 즉 동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pp라고 하는 분사, 과거 분사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동사부터 찾아봐야 되겠다. 동사가 없으면 동사 문제로 풀면 되고요. 동사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분사 문제, ing냐 pp냐라고 하는 분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동사부터 찾으러 가볼게요. 여기는 when으로 시작했으니까 접속사 잘라버려야 되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될 때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주절의 주어가 뭡니까? 시각적인 집착은 해서 요게 주어네요. 초기 인간들의 뭐에 대한? 인간이 아닌 그런 생물체들에 대한 초기 인간들의 시각적인 집착은 그럼 일단 얘가 주어는 잡혔습니다. 그럼 얘 동사 아닌가요? 뒤에 동사만 없으면 동사인데 뒤에 봤더니 becomes라고 해서 동사가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시각적인 집착이 매우 의미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는 다 뭡니까? 이거 다 수식어 아닙니까? 이렇게 수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분사 문제예요. ing냐 pp냐. 자, 분사 문제는 수식 받는 말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이 자신들의 세계에서 inhabit,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inhabit이 어디에 살다라는 뜻이니까 타동사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체들이 자신들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관계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관계가 얘네들이 살아가는 거니까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inhabited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됩니까? 관계가 inhabiting으로 써줘야죠. 그래야 뒤에 목적어 나와 있잖아. 그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바로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에 대한 집착입니다.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사 문제가 이번에 또 기본적인 분사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분사 문제도 분사 구문 문제도 선생님 베스트 5 안에 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잡혔고요. 자, 그럼 5번은 뭐냐? 자, 5번은 셀프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셀프 문제도 내가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번에 셀프 문제가 나오면 이걸 우리가 죄기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자, 제기대명사 셀프 문제는요. 일단 시험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동작부터 찾는 거예요. 동작. 그게 동사가 됐든 준동사가 됐든. 그 다음에 동작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체를 찾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체를 찾아서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요 목적어거든요. 이게 사실은 셀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을 중심으로 요 주체랑 목적어가 같은 놈이나 같은 것일 때는 셀프를 쓴다. 근데 요 주체랑 목적어가 서로 같지 않으면 셀프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it을 쓰든가 them을 쓰든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셀프 문제 나오면 빨리 동작부터 찾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 동작 보이죠? brood upon 하면은 뭐뭇을 곰곰이 생각하다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주체가 뭐냐 봤더니 humanity에서 unlettered humanity, 다시 말하면 문맹의 인류입니다. 그럼 얘가 주체예요. 그러면 얘가 주체고 얘가 동작이고요. 얘가 목적어인데 얘랑 같은지 한번 볼까요? 자, 문맹의 인류가 자연에서 자신과 그 자신의 위치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체랑 목적어랑 같아요, 틀려요? 저 문맹의 인류가 그 자신을 자연 속에서 그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니까 자, 좀 단수형이고요. 그죠? itself를 잘 써줬습니다. 그래서 5번은 하자가 없습니다. 자, 이게 2020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이제 2020학년도를 중심으로 2019학년도, 18학년도 5개년 수능 문제, 평가 문제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기르고 싶다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배운 대로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다음 시간에 2019학년도 기출 문제로 들어갑니다.